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 결국 핵무기를 꺼내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27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이는 등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이틀 안에 수도 함락도 가능할 것이라던 당초 예측에 비하면 느린 진군 속도인데요. 2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이 투입된 이번 군사작전에서 러시아는 매일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협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이번 침공전에서 러시아가 고전할 것으로 내다보는 우크라이나 동유럽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략술의 저자인 로렌스 프리드먼 교수는 지난 25일 온라인에 게재한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푸틴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는지 묻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이라며 군사적 승리가 무엇이든 푸틴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로 푸틴이 2차 체첸 전쟁, 조지아 침공 등에서 승리한 자국 군대를 과신하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선 전쟁과는 달리 이번과 같은 대규모 지상전에 경험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는데요. 프리드먼 교수는 또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시가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투가 잔혹해지고 같은 슬라브인을 살상해야 하는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협상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에 약 20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자금과 무기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군을 열흘간 막을 경우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탈영을 촉발하고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도피하는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저항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서방의 잇따른 제재가 나오자 푸틴은 결국 핵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27일, 푸틴은 핵무기를 다루는 억지력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한층 더 높인다고 명령하며 위험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사실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날 공개한 영상을 통해 나는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육군의 억지력 부대를 특수 경계태세로 둘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억지력 부대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운용하는 부대를 말하는데요. 푸틴은 서구 국가들은 경제적 차원의 비우호적 조처를 취했을 뿐 아니라 나토 주요국의 최고 관리들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이번 조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즉각 반발하며 푸틴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계속 심각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발표에 앞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핵심 제재 수단으로 꼽혀온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의 러시아 주요 은행의 퇴출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개인과 러시아의 주요 은행, 귀족층 등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금융의 핵무기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일부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스위프트는 금융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 개 국가에 11,000여 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 결제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매년 수조 달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송금됩니다. 현재 이 결제망에서 빠져있는 국가는 이란과 북한밖에 없는데요. 스위프트에서 차단된 나라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의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면 러시아는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에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G7은 프랑스 측이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TF가 곧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러시아를 국제 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일부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접근도 제한됩니다.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6,430억 달러, 하나로 약 774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푸틴이 핵무기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푸틴의 해외 은닉 자산입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은닉된 자금이 푸틴의 아킬레스건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칼럼에서 그는 전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푸틴 체제를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푸틴 측근들의 막대한 해외 자금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부호들이 보유한 요트, 스포츠 브랜드, 여러 국가에 보유한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주택 등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에는 러시아 자금이 너무 많아서 런던 그라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 이후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나타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은 해외 부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이는 러시아 부호들이 막대한 돈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 부호들의 해외 은닉 자산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85%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려 20조 달러, 하나로 약 2,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고위층이 보유한 부의 대부분도 해외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서방이 활용할 수 있는 러시아의 커다란 약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번 주 초 푸틴 측은 3인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서방 국가들이 푸틴 체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들과 엮여있는 상당수 해외 인사들도 있어 이를 모두 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 재벌들은 자금 세탁에서 세계 최고여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푸틴의 최대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서방 내부의 부패까지 함께 파헤치고 극복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푸틴의 해외 은닉 자금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러시아에게 최악의 경제 제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00기의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를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또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독일도 대전차 미사일 1,000기와 군용기 격추를 위한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격용 무기 제공 및 수출을 거부하던 독일의 이런 입장 선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일단 협상을 위해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전제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접경의 프라피아티 강 인근에서 만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쪽이 협상 장소 등을 놓고 계속 싸우다 결국 끝에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저항이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푸틴이 핵무기 관련해서 언급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며 빠르게 현지 상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